네, 이렇게 시드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 덥진 않은 여름이라고 하셨죠, 지금? 지금 이제 초여름을 지나서 네. 지금 이제 한여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시드니 여행을 하려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교통이죠. 여행의 시작은 교통입니다. 네. 그래서 시드니에는 뭐 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시티레일이라고 하는 지하철도 있고, 그렇겠죠.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섬과 섬을 이어주는 그 페리도 있습니다. 아, 그게 네. 대중교통이요? 그렇습니다. 페리가 대중교통입니다. 아주 일상화된 대중교통이고, 시드니는 이제 북쪽에 이제 노스 시드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본토에 붙어 있는 그 시드니가 있는데, 이 두 지역을 노스 시드니하고 이 사우스 시드니, 이 시드니를 이렇게 이어주는 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리들이 방향으로 이렇게 사통팔달로 방향으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버스가 가장 중요한데, 버스인가요? 예, 버스인데, 그래서 그 트래블10이라고 하는 전용 회수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구입하게 되면 10번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 회수권이다 보니까 20%를 할인해 줍니다. 20%를 할인을 해주는데, 요게 이제 1구간부터 16구간까지 쫙 나뉘는데 보통 이제 시내 중심지는 1, 2구간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요 1, 2구간을 다닐 수 있는 회수권이 19.20달러. 19.2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9달러 20센트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사게 되면 원래 한 그 건건이 사면은 건바이 건으로 사게 되면은 2.3 호주 달러로 네. 2.3불을 내야 되는데, 요것은 10번을 타게 되는데 19.20달러니까요. 그 19달러 20센트 요거를 내고 가는 거니까 이게 좀 싸겠죠. 요거를 타고 이제 다니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걸어서 다니는데, 그 먼 곳을. 예,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시티가 넓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맥주도 한 잔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다니는데,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요 그 트래블10이라는 것을 사도 되고, 네. 또 그 패스도 있습니다. 뭐 다 쓸 수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버스하고 시티레일하고 페리를 다 탈 수 있는 그 58 카드. OPAL 58. 그래서 호주가 남반구에서 브라질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58입니다. 58이 보석인 건 아시죠? 형형색색의 그 보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게 에메랄드도 아닌 것이, 네. 다이아몬드도 아닌 것이 58이라고 있는데, 호주를 대표하는 보석인데 브라질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써서 이제 58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8 카드를 사셔서 그 페리도 타시고 지하철도 타시고 버스도 타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탈 때 되고 내릴 때 되고 환승도 되고 하는. 그럼 계산이 거리로 되는 건가요? 거리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비슷하네. 거리로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럼 환승도 그러면 페리 타고 있다가 지하철 타고 이런 식으로 되는 뭐 거예요? 그 교통수단이 바뀌면 안 되고요.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 시에 1시간 이내에 그 무료 환승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내가 버스에서 버스를 갈아탄다. 그러면은 그 이제 무료 환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일요일에는 그 거리에 상관없이 먼 데를 가거나 짧은 거리를 가거나 뭐 이렇게 뭐 거리에 상관없이 그 2달러 50센트만 결제가 된다. 하루 종일 타도? 예, 그러니까 일요일은 그냥 이렇게 뭐 놀라란 얘기죠. 일요일은 그냥 가족들과 어딜 가서 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환승 자체는 우리는 뭐 지하철에서 버스 대고 그런 거 더 좋은데, 네, 이런 거는 또 더 좋네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평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평일에는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오팔 카드가 왜 좋냐 그러면, 평일에는 아무리 많이 타도 왜 뭐 직업 성격상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타도 15.8불 15달러 80센트까지만 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는 아무리 많이 타도 결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8불 이내로 타면 거리에 연동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근데 내가 하루에 한 7, 8번을 막 계속 탔다, 8번을 탔다, 여기 타고 저기 타고 계속 탔다 그러면은 그 돈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58카드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특히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게 뭐냐 그러면, 하루에 15.8불까지만 빠져나간다. 맥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구나. 네, 맥스가 정해져 있고, 또 일주일 단위로 따지면 아무리 일주일 동안 펑펑 타고 다녀도 63.2불까지만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상한선을 둬서
그 상한선이 넘게 되면은 이제 뭐 안 빠져나가는 거고 돈이 되는 거고 그 이하는 그 거리에 연동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행객들한테 아주 꿀팁이네요. 네. 어디서 구매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뭐 역창구에서도 살 수가 있고 편의점에서도 살 수가 있고 마트에서도 살 수가 있고 또 호텔 창구에서 호텔에서도. 예, 유스호스텔이나 호텔 창구에서 오팔 카드를 달라 그러면 오팔 카드를 이제 주거든요. 돈을 내면. 그러니까 그걸 타고 다니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타는 법도 알아봤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볼 곳이 어디일까요? 딱 시드니하면 떠오르는 곳은 바로 그곳 아닙니까? 거기부터 가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딱 떠올랐어요. 네. 출발하시죠, 오페라 하우스. 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건 제가 한숨을 푹 쉬는 이유가 왜요? 이 오페라 하우스를 제가 보고 그 유럽에서 1000년이 넘은 그런 성당들 건축물을 이렇게 봐서 너무 이렇게 뭐 감동을 했는데 이 지어진 지 한 50여 년밖에 안 되는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우리가 앞에 시드니를 붙여줍시다. 시드니 모든 도시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는 하나 정도 있죠. 그런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 건물 하나만으로도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느끼고 처음에 전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기라성 같은 그 이 건물들을 좀 랭킹을 내렸습니다. 랭킹을 내리고 거의 톱5 안에 들어가는 랭킹 되게 좋아하시는 예, 거 제가 랭킹을 좋아합니다. 이따 맥주 랭킹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이 랭킹 5 안에 들어가는 정말 제가 금세기 최고의 건물로 제가 선정한 건물입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 모양이 약간 귤 하나씩 까놓고 하나씩 낱개별로 세워놓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감탄사를 제가 더 크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JJ의 상상력은 대단합니다. 이 귤. 건축가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귤을 까다가 네. 이 디자인을 고안을 했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거기도 귤이 있어요? 예, 귤이 있습니다. 오렌지가 있죠. 귤은 알지만 오렌지. 오렌지. 예, 우린 귤인데 그거 걔는 맞아요? 약간 예, 그 모양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그 웨른 우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웨른 우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렌지를 까다가 까지네 하다가 딱 보니까 이 디자인이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천재십니다. 아니 와 그분도 대단하네요. 아니 그걸로 생각을 딱 오페라는 공연 극장인데 그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 왜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드니를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가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요렇게 세 개, 부산항은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3대 미항인데 이 3대 미항 중에서 시드니를 정말 시드니답게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시드니를 더 명실공히 더 빛내주는 건축물. 이것이 바로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하나만으로도 네. 이미지가 싹 바뀌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그런 거고. 그리고 네. 얼마 안 됐는데도 대단한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대를 제 기준입니다. 네. 제 기준으로 그 정말 2050년대나 이렇게 나와야 될 2050년대나 나와야 될 이 건물이 이게 1973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1973년도에 나와 버리니까 이게 정말 외계인이 와서 건축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움이었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예,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외계인을 믿습니다. 저는 뭐 프리메이슨도 믿고 뭐 다 믿는데 믿는데 예. 그래서 저는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름은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게 오페라 하우스라는 그런 어떤 오페라 오페라 공연장의 의미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운동화를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그냥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뜨고 있는데 그 프레드 머큐리가 단순히 한 명의 락커가 아니라 정말 전설이고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신화로서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비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감동하면서 제가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마 네네 뭐 I kill the man 뭐 막 나오는데 그 정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호주에서는 이 오페라 하우스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비난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시드니 시민들이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이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 6월에 이 지어진 지 50년도 안 된
요 건물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예, 아, 세계 그래요?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년 됐나요? 73년도에 완공이 됐으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네. 45년 됐는데 요 45년 된 건물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에 비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흑역사면서 정말 그 비사가 있는데 비밀 역사가 있는데 네. 초기 계획상으로는 초기 예산이 되겠죠. 초기 예산은 건축비가 700만 불 정도 든다. 700만 불 정도 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지어질 때 계산을 해보니까 14배가 넘는 1억 2천만 불이 든 겁니다. 잘못 계산했구만. 예.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고 화났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14배가 늘었으니까. 아이고. 그럼 그 기간은요? 근데 기간도 이게 3년이면 충분하다. 3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5년 걸렸나 보구만. 이게 10년을 넘어서 네? 12년을 넘어서 13년을 넘어서 14년 걸렸습니다. 아이고, 열받겠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거 그러면? 네. 그래서 계속 이 건축비가 늘어나니까 비난도 막 쇄도하면서 저걸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막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호주 정부에서는 복권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없던 복권을? 예, 없던 복권을 오페라 하우스 기금을 만들기 위한 복권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아, 이번 주 로또 사셨나요? 뭐 이번 주 로또는 못 사고 제가 가끔 사는데 전 매주 삽니다. 아 그러세요? 한 번을 안 맞네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5천 원도 안 맞아. 평생 이 팟캐스트만 하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신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아, 근데 이 건축물 만든 사람이야말로 진짜 로또 맞은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누구예요? 그 귤껍질 그 생각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은 요른 웨슨이라 우손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손? 이게 이렇게 알파벳 보면 북구 쪽에 알파벳 오에다가 사성간 발음이 있죠. 왜 오자에다가 사성간 발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으 발음인데 저도 잘 못합니다. 외도 아니고 뭐 요도 아니고 으인데 맞아, 그냥 외로 여기는 그냥 많이 우리나라식으로 웨른이라고 합시다. 그 요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웨른 우손 그쵸 웨른 우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7년도에 국제 건축 콩쿠르 이 호주 정부가 이제 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 콩쿠르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2개국의 기라성 같은 건축가들이 233개의 설계 디자인을 공모를 합니다. 야. 여기서 그중에서 그중에서 파이널로 낙점을 받은 선정이 된 당선이 된 사람이 바로 덴마크의 그 웨른 우손이라는 사람입니다. 32개국 중에서 그렇습니다. 월드컵 참가국이랑 똑같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우승보다 더한 거죠. 그럼 되게 어린 나이에 대단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분이 그렇죠. 이 38세였으니까요. 네. 38세였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뭐 고참도 아니고요. 막 50대 60대도 많은데 우손 형이네. 예. 네, 그 30 뭐 예, 우손 형님인가요? 예. 그 38세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38세에 당선이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아이디어는 네. 갑자기 나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하고 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1954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뉴 사우스 웨일스 주정부의 요 총독이 이제 저 행정하시는 분이 존 케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케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주정부의 총독이었습니다. 존 케일인데 요 분이 시드니의 그 복합 문화 공간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쓸쓸하다. 3대 미항이라고 하지만 좀 허전하다. 그래서 뭔가 만들려고 해서 그냥 오페라만 생각한 게 아니었고. 그렇죠. 오페라를 넘어서 어떤 복합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들자. 근데 오페라가 이제 위주로 하면서 하나 만들자. 극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필립 존슨이라든가 뭐 로이드 라이트라든가 뭐 르 코르비지에 이런 사람들 기라성 같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다 아는 이런 분들이 저 공모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알바 알토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지? 헬싱키 편에서 얘기했던 그 알바 알토. 네네네. 사실 알바 알토가 요 우손의 웨른 우손의 사실 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이기고. 예, 선생님을 이기고 청출어람입니다. 선생님을 이기고 요 알바 알토 기라성 같은 요 알바 알토 선생님을 이기고 오렌지 디자인으로. 그렇습니다. 요 귤가는 요 디자인으로 이 오렌지 껍질을 벗기다가 요 디자인을 발견했으니까 요것을 발견을 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이라서 오렌지 모양으로 이렇게 세우려 그러면 다들 반대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뭐냐 하면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를 앞서간 건데 완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실패한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불합격 처리를 해서 그래요? 옆으로 빼놨는데 그 핀란드의 에로 사리넨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이름이 에로라서? 예. 아닌가? 역시 그 JJ는 이 에로 쪽이 좀 약간 뭐 강하신 것 왜 같은데. 유명하죠? 아, 정말 아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에로라 그러셔서. 네. 에로 사리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로 사리넨이. 오. 비록 이름은 에로지만 네. 그 존 F 케네디 공항의 설계자인데 이 사람이 좀 늦잠을 잤는지 아니면 뭐가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장에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지각. 예,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거의 끝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인데 옆에 이렇게 책상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놨던 그 웨른 우손의 설계도를 딱 보고 이거다 싶었구만.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이것을 옆으로 다시 가져다 놓으면서 나머지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한 거죠. 이걸로 갑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걸로 갑시다. 그래서 선정을 한 거죠. 예. 역시 명작을 알아보는 고수가 있어야지 그 명작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마터면 오페라 하우스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시드니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가 없었다면 시드니가 과연 지금의 이런 명성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작품이 선정이 안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 건축가인 우쏘는 네. 시드니에서 대단한 영웅으로 추앙을 받겠네요. 아, 근데 초창기에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난을 받는 그런데? 거죠. 우리나라 뭐 언론도 비슷한 건가요? 뭐 전 세계 언론이 비슷하죠.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뭐 계속 비난하고 돈 계속 증가하니까 비난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비난하고 뭐 관련자들이 다 비난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것이냐 해서 원래 이게 1단계를 완성하고 2단계를 완성하고 3단계를 완성하고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런 계속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1966년 한 2단계가 좀 이렇게 완공되기 직전에 우손이 이렇게 파면이 되면서 자리에 물러나게 되면서 덴마크로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덴마크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선정해놓고서는 그대로 만드는데 왜 우손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참 사람들은 역시 눈앞의 이익에 좌우가 된다라는 것을 한번 느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정을 해놓고 당선까지 시켜놓고 예산이 막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계산 잘못해놓고서 그런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손이 굉장히 사교적이면서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막 심지어는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자. 여기서 포기하자. 아이고야. 다시 밀어버리자. 이런 여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그런 여론까지 나오니까 그냥 뭐 화도 나고 또 비난도 하고 하니까 66년도에 돌아가 버린 것이죠. 많이 삐졌겠어요. 많이 그럼 삐졌죠. 아직도 우손은 그럼 영웅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다시 역사의 아이러니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많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너무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여기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막 오다 보니까 이제 이 호주에서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겁니다. 화해 제스처를 보내서 다시 와라. 받아줬나요? 예, 받아줬습니다. 받아줘서 우선도? 2004년도에 그 시드니 오페라 안에 이제 연회장 내부를 좀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조하는데 당신이 좀 이것을 참여를 해라. 근데 우스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뒤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연회장을 이렇게 모디피케이션 하는 개조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그 개조한 룸을 호주에서는 그 우손 룸이다. 여기는 우손 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명명을 해줬고요. 상 줘야 돼요, 상 이런 사람들은. 상 줘야 됩니다. 네. 그 정확히 보셨습니다. 점점 제가 JJ의 질문 능력에 제가 정말 감탄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질문 아니었는데. 그래서 질문 네. 아니었습니까? 이거 질문 아니셨군요. 아, 상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그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그 프리츠커상이라고 있는데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이라고 있는데요. 이 건축계 노벨상을 2003년도에 그 수상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웅이네요. 지금은 이제 영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웅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우손한테 웃돈 줘야 됩니다. 웃돈을 네, 웃돈까지 네, 웃돈이니까. 웃돈을 좀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웃기죠? 예, 참 그래서 그레이엄 존 호주 건축설계협회 회장은 네. 뭐
호주의 문화와 먼 미래를 내다본 영웅적 슬기다. 영웅적 슬기를 모은 걸작이다. 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처커상 그 심사위원 하셨던 그 이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 프랭크 게리라는 분이 있어요. 프랭크 게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1950년대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최고도의 공법을 조화시킨 20세기의 최대 걸작이다. 최대 걸작의 탄생이다라고 하면서 극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화가 다 풀렸겠죠. 그럼 우선님은 현재 뭐 하고 지내시나요?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그 돌아가셨나요? 프리츠커상을 받은 지 5년 후에 2003년도에 받으셨으니까요. 5년 후 2008년도에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네. 행복하게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인정을 좀 받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살아계셨으면 좀 찾아가서 뵙고 싶었는데 그거를 그 못 네.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200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공연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나요? 그 많이 합니다. 그것도 뭐 엄청 합니다. 얼마나요? 연간 3,000회 이상의 네?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매일 몇 개씩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겠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 1년에 그 방문객만 1년에 이제 그 방문객만 그 200만 명이 넘고요.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이 4,500만 명이 이제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사람만 4,500만 명이고 보고 간 사람만 그냥 해도 보고 그러면- 간 사람 그냥 이렇게 나는 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나는 바깥 디자인만 보겠다고 보고 간 사람이 이제 그 뭐 저기 한 1억 명 되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간 사람까지 합치면은 뭐 수억 명에 달하지 않을까요? 이야. 장난 아니네 진짜. 세계 최고의 건축물답습니다. 네. 이 정도면 돈 좀 만졌겠어요 시드니. 네, 시드니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벌었죠? 총 공사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뭐 그냥 부시냐 마냐 했는데 지금까지 총 공사비의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돈 많이 든 값을 네, 하네. 값을 한 겁니다. 1억 2천만 불을 빼고 또 뺀 거죠. 다 빼고 완전 흑자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 흑자일 거 아니에요. 계속 흑자라고 봐야 됩니다. 안에 그러면 좌석이 얼마나 돼요? 되게 클 것 같아요. 굉장히 안쪽도.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내부에는 이제 4개의 극장이 있는데요. 콘서트홀이라고 하는 메인 콘서트홀이 이제 2,679석입니다. 네. 이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한 서덜랜드 오페라 시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1,547석이고요. 조한 서덜랜드는 누구냐 그러면 호주의 전설적인 소프라노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의 소프라노 조한 서덜랜드의 이름을 붙여서 조한 서덜랜드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시어터죠. 오페라 시어터가 있고 이게 1,547석이고요. 그리고 드라마 시어터가 있는데 이게 544석이고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 하우스라고 있는데 이게 389석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치면은 뭐 계산해 보십시오. 뭐 얼추 뭐 네. 5천석이지 이게 한 5천석? 네, 그 정도 되네요. 네 계산 잘하십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암산 5천 예 암산 잘하십니다. 5,159석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계산기 찍어보고 왔어요. 5천 찍어보고 오셨어요? 예 찍어보고 왔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반칙. 네 이거 반칙인가요? 예 다음부터는 공정하게 여기 계산기를 놓고 해요, 예. 놓고 하십시오. 네네. 브라이언 오페라 좀 좋아하세요? 오페라를 저는 사실 그렇게 즐기지는 않은데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뭐 기라성 같은 오페라 뭐 저는 많이 봅니다. 라트라비아타 같은 거 나비 부인이라든가 이런 오페라는 제가 사실 봤습니다. 부를 줄 아세요?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데 제가 음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소리 내서는 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음식 같은 거 들고 들어갈 수 있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볼 수 있나요?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거는 뭐 안 되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지하 주변이라기보다도 그 지하에 이제 레스토랑가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다른 건물에 이제 카페도 있고 또 바도 있고 또 리허설 할 수 있는 그 리허설 스튜디오가 있고 그리고 뭐 60여 개의 또 대기실도 있으니까 뭐 1,000개 정도의 룸이 있다라고 하니까 용도에 맞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행사 이제 같은 걸 또 안 해요? 예,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행사 같은 것도 후자군 행사들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역시 제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거기 이제 그 역시. 반지하인가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노천바가 이렇게 그 마늘 바라다 보는 노천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제 맥주를 팔거든요. 그럼 거기에 앉아서 수제 맥주를 먹으면은 정말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죠. 야, 이런 관광객들 많은 곳 가면은 노천 스타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밖에서 오는 거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또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이면 곧 크리스마스인데 네.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여름이에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한여름의 신기하다. 크리스마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인데 뭐 되게 낭만적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더워서 못 가겠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약간 패러디를 해가지고 네. 패러디를 해갖고 이렇게 비키니 입은 뭐 산타 할아버지도 가끔 나오고 뭐 더워서 못 다니는 거죠. 수염도 밀고 그래야겠다. 예, 수염도 좀 밀어주시고 루돌프도 없고 루돌프가 좀 이렇게 추워야 되는데 그래서 한여름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그 아주 뭐 새해 맞이도 이제 하고요. 그 이게- 선물들도 좀 축소해가지고 네, 무거우니까 더우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공연 같은 거 보는 게 좀 쉽나요? 그냥 가서 표 사고 바로 보면 되나? 근데 바로는 안 되고 예약을 해야 되고요. 예약을 뭐 아. 뭐 하루 전에 가서만 해도 이틀 전에 가서만 해도 되고 아니면 운 좋으면 당일날 가서도 됩니다. 당일날 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별적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게 가이드 투어가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가 있어서 이 30분 간격으로 가이드 투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본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한국 분들도 많이 가는 한국 투어도 있고 뭐 당연히 영어 투어는 있겠죠. 영어 투어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네. 저는 참 이게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투어는 그 투어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근데 영어로 하는 투어는 1시간이에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아, 아까 그래서 차별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참 왜 이게 30분밖에 안 해요, 한국은?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이 이거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1시간은 너무 지루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빨리 해주는 건가?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한국어 그 투어는 왜 30분이고 영어 투어는 1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를 알아들으니까요. 영어를 그 뭐 알아들으니까 저는 1시간짜리 투어를 듣고 좀 느긋하게 봤습니다. 코스는 똑같아요? 예, 코스는 똑같은데 그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이동을 한대요. 여기 갔다가 뭐 설명 제대로 듣지 않고 야. 절로 좀 또 가고 이렇게 플레이스 바이 플레이스 그러니까 좀 영어 쓰시는 분들은 좀 여기 좀 질문도 좀 하고 이거 왜 이런가요? 어떤가요?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 질문도 하고 뭐 장소적으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갑시다. 그러고 다른 데로 가고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벌써 몇 분은 저기 가 계시고 그리고 사진 찍지 말라 그러는데 막 사진 찍고 계시고 그러니까 빨라지지 않았나 뭐 싶습니다. 나는 차별 생각하고 지금 기분 나빠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구나 다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네. 미국에서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 공항에서 뭔가 연착이 되고 그럴 때는 무조건 한국 사람들을 따라가라. 아, 그러면 빨리 탈 수 있다고. 무조건 한국인을 쫓아가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비싼가요? 아, 입장료가 상당하죠. 호주 달러로 24불이니까요. 어느 정도? 호주 달러로 24불이니까 지금 호주 환율이 1달러에 한 800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원이 곱하기 한 24불 하면 뭐 한 2만 원 선, 뭐 2만 1,000원 선이니까 뭐 싼 돈은 아니죠. 뭐 싼 돈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니면- 불구하고 이 오페라 하우스 내부 가이드 투어는 꼭 하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제가 한번 가게 되면 오페라 하우스만큼은 꼭